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하루는 굉장히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오전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세 일정, 경북 유세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전격 기자회견을 가지고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공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 양측의 정권 대리인이 합의를 했는데도 거부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는 정권 대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무튼 단일화가 좀 힘들어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주제로 어젯밤 KBS에서 정치합시다2 생방송을 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씨가 아주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습니다. 유시민 씨 역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 같다고 하면서 왠지 자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이 대목에서 그랬습니다. 자,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예감하면서도 누군가 500원을 걸어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와 패널들이 좀 더 크게 걸라고 농담을 하자 저도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있으면 500만 원 이렇게 하겠지만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유시민이 자신이 있으면 500만 원을 걸지 500원을 걸겠습니까? 속내가 드러난 것이 아닐까요? 아무튼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선거 9일 남았습니다. 한 달 있습니다. 어젯밤 선거를 열흘 앞두고 생방송 토론에서 만난 전원책과 유시민이 아주 불꽃 튀기는 경쟁을 했는데 유시민 전 이사장의 말도 경청할 필요는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박빙인데 이재명 후보 쪽이 좀 더 절박하다. 그래서 조금 이길 수 있지 않느냐. 500원 정도는 내가 걸 수 있다. 그렇지만 500만 원은 못 걸겠다.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반면에 전원책 변호사는 서울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보수정당이 서울에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는데 진 적이 없다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어젯밤 유시민 씨의 충격적인 행동, 왜 500만 원을 걸지 않고 자신이 없어서 500원을 걸었을까요? 그렇지만 유시민 씨의 말은 경청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 좀 있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화 결렬 통보를 안철수 후보 측으로부터 어제 오전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신다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야권 단일화의 분위기는 이제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치합시다2에 나온 전원책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민주당은 절박했고 국민의힘은 절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캠프와 후보보다 더 절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캠프와 후보보다 더 절박하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우세한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윤석열과 안철수 두 사람을 물어보면서 누구로 단일화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또 어떤 조사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는 게 더 높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38.9%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점을 기록했으나 윤석열 후보가 앞섰다고 합니다. 54%는 정권교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는 KBS가 여론조사 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24, 25, 26일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내일이 선거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은 겁니다. 동률로 나왔습니다. 39.8, 안철수 8.2, 심상정 3.1% 순이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그러나 윤석열이 46.7%, 이재명이 42.2%, 윤석열이 높았습니다. 정권교체 응답은 53%, 정권 연장은 39.6%였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KBS이기 때문에 KBS의 정치합시다2에서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조사를 유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후보도 동률, 정당 지지율도 동률이다. 양진영이 결집도를 끌어올린 것 같아 두 후보를 지지하는 층들이 최대로 결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오를 것 같아. 해석은 간단하다. 실제 여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가 민심의 변화를 정확히 포착했다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게 끌어오던 선거가 추격을 당해 우세와 열세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단일화에서도 내 책임이 아님을 이야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그동안 민주당이 승리를 하던 선거는 늘 서울에서 승리를 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계속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전원책 변호사가 말하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는 데이터에 입각한 이유입니다. 박성민 민 컨설팅 대표죠. 박성민 전문가는 제가 첫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두 후보가 40%, 43%의 벽을 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한다. 위기감을 느끼는 곳이 더 강하게 결집하기 마련이다. 40%에 육박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지지자가 최대로 결집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머지 하나는 더 이상 네거티브가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TV토론의 양상은 3대1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 것 같았다. 그런 광경은 처음 본다. 유시민은 원래 1위 후보가 공격당하는 양상이 보편적이다. 그게 1위의 특권 아닌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선거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투표함을 열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원책 유시민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정치합시다2에서는 윤석열이 조금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미리 예언하는 건 건물입니다. 마지막까지 해야 됩니다. 유시민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를 전쟁에 비유하면서 보병이 적진을 점령해야 끝나는 게 전쟁이다. 미사일, 항공기 이런 게 아무리 우세해도 결국 보병이 땅을 점령해야 한다. 자, 이 말이 뭐겠습니까?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누가 이기고 지고 이거 물론 이것대로 대개는 가지만 결국은 보병이 점령해야지. 그러니까 유권자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투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500원을 걸으라고 하면 이 후보에게 거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 왜 좀 더 크게 걸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저도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있으면 500만 원을 이렇게 하겠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유시민의 이 말 속에 지금 현재 누가 유리한가가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